계단 앞에만 서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 혹시 요즘 느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신호를 그냥 방치하면 다리 힘은 점점 더 빠지고요. 한 번 넘어지는 순간 크게 다칠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근육 감소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요즘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계단이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3층이고 4층이고 거뜬하게 올라가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릴 것 같다고 하세요. 얼마 전에 74세 박성민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딱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단 앞에만 서면 다리가 풀릴 것 같아서 숨부터 막힌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가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빠지게 되고 가까운 마트도 예전처럼 걸어가지 못하신다고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이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리 힘이 빠지는 건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근육 감소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40대부터 조금씩 시작되다가 60대 이후에는 속도가 확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근육에 힘이 붙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요즘 계단 앞에서 괜히 겁부터 나시나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손잡이를 꼭 잡아야만 안심이 되시나요? 혹시 비슷한 느낌 있으셨다면 댓글로 지금 상태를 한 줄만 남겨주세요. 박성민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부지런히 사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공원도 산책하시고 가까운 마트는 무조건 걸어 다니셨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고요. 손자 손녀들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2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느끼셨대요. 처음엔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셨는데 그게 점점 심해진 거죠. 결국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아예 약속을 잡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괜찮은 척 하셨는데 표정에는 두려움이 그대로 보였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요. 이분이 스스로를 탓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자꾸 본인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다들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데요. 사실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고 지금 관리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박성민 님도 작은 식습관 하나 바꾸신 뒤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조금씩 돌아오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시던 음식들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평생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다리 힘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리 근육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리 근육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일상 속 위험 요소.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왜 근육에 힘이 안 붙는지 궁금해하세요.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고 고기도 드시는데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데요. 재료만 있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서 그 재료를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해야 비로소 근육이 됩니다. 국내 노년 영양 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단백질 섭취량보다 흡수와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4세 박성민 님도 매일 계란 2개씩 드셨어요. 그런데도 다리 힘이 없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재료만 넣고 그 재료가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돕는 성분은 챙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드실 때는 그 작동을 돕는 성분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조금씩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드시는데 힘이 안 붙는 느낌 있으신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게 근육과 직접 연결됩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몸에서 80% 이상 흡수했는데 60대, 70대가 되면 그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해외 노년 소화 연구에서도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이에 따라 흡수율 차이가 확연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72세 이정자님은 고기만 드시면 속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점점 안 드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확 줄어버린 거죠. 이런 분들은 이미 부드럽게 소화되는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긴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처럼 소화가 편한 음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면 그냥 참지 마시고요.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꿔서 드세요. 식사 후에 속이 불편한 날이 많으시다면 지금 드시는 단백질 종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근육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와도 이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해외 근육대사 연구에서 특정 성분이 이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잘 안 바뀝니다. 76세 윤상호님은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치고 계셨어요. 단백질은 열심히 드셨는데 햇볕을 거의 안 쬐셨거든요.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다 보니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주는 음식과 햇볕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하루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시는 게 중요해요. 실내 생활만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요즘 햇볕 쬐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육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물을 적게 마시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물을 덜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하루 권장 수분량을 채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8세 김순자님은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을 일부러 안 드셨어요. 그런데 다리가 자꾸 저리고 쥐가 나셔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기 시작하셨더니 한 달 만에 다리 저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사이사이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시는 문제예요. 요즘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밥을 확 줄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근육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인데 이게 부족하면 우리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질 수 있습니다. 71세 정미경님은 살을 빼려고 밥을 반 공기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살은 안 빠지고 다리 힘만 빠지셨습니다. 탄수화물을 적당히 드시기 시작하셨더니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밥을 무조건 줄이지 마시고요. 한 끼에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는 드세요.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혹시 밥을 너무 줄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오래 앉아 계시는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누워 계시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우리 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점점 없애버리거든요.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73세 오영철님은 무릎이 아파서 거의 앉아서만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앉아만 계시니까 다리 힘이 더 빠지고 그러니까 더 안 움직이시게 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돼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움직여주세요. 오늘 얼마나 앉아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째는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문제입니다. 근육은 밤에 자는 동안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면 부족이 근육 감소와 직접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9세 한미숙님은 밤에 자주 깨셔서 깊이 못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리 환경을 조금 바꾸시고 저녁에 커피를 끊으셨더니 수면의 질이 좋아지셨고요. 그러니까 아침 컨디션도 달라지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마시고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요즘 밤에 푹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바로잡으면 다리 힘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생활 속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근육을 다시 살리는 생활 속 실천법. 먼저 건새우 활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새우는 작지만 영양이 아주 꽉 차 있는 음식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근육 작동을 돕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요.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내 식품영양연구소 자료에서도 건새우가 노년 근육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75세 김영호님은 건새우를 매일 한 줌씩 반찬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2달 정도 꾸준히 드셨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건새우가 짠맛이 강하면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를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볶음밥에 넣으셔도 좋고요. 그냥 밥 위에 올려 드셔도 됩니다. 혹시 집에 건새우 있으신가요? 다음은 황태 활용법입니다. 황태는 소화가 빠른 단백질 식품이에요. 질긴 고기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어르신들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영양소도 농축되어 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72세 이정자님은 고기 대신 황태국을 자주 끓여 드셨어요. 속이 편하니까 꾸준히 드실 수 있으셨고요. 한 달 만에 다리에 힘이 좀 붙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황태국 끓이실 때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아침 식사로 황태국이나 황태죽을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거르지 않고 계시죠? 3번째는 검은콩 활용법입니다. 검은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영양분 전달 통로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근육까지 영양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국내 한의학 연구에서도 검은콩이 노년 건강에 좋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0세 박순옥님은 검은콩 두유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셨어요. 3달 정도 꾸준히 드셨더니 예전보다 다리가 가볍다고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은콩은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꼭 삶아서 드시거나 두유로 만들어 드세요. 밥에 넣어서 콩밥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콩 요리 자주 드시나요? 4번째는 햇볕 습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는 근육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채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76세 윤상호님은 하루 20분씩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드셨는데 한 달쯤 되니까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산책하실 때 무리하게 빨리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하루 20분 정도 오전이나 오후에 햇볕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햇볕 볼 계획 있으신가요? 5번째는 물 마시기 습관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니까요.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68세 김순자님은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 1시간에 한 번씩 한 모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만에 다리 저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 사이사이에도 조금씩 드시고요.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 잘 지키고 계신가요? 6번째는 간단한 다리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몸이 불편하셔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버티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3세 오영철님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운동을 못 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만 하루에 10번씩 하셨더니 2달 만에 다리 힘이 좀 생기셨습니다.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하세요. 하루에 10번씩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7번째는 잠자리 환경 개선입니다. 밤에 푹 주무셔야 근육이 회복됩니다. 잠자리가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지, 너무 밝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69세 한미숙님은 침실 커튼을 안막으로 바꾸시고 저녁에 커피를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덜 깨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자기 전 2시간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침실은 조금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수면 환경 어떠신가요? 이런 생활 속 실천법들을 하나씩 시작하시면 다리 힘이 돌아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리 힘이 빠진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 방향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단백질만 열심히 드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재료만 넣는다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흡수와 활용까지 챙겨야 비로소 근육에 힘이 붙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이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2층도 못 올라가게 되고요.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고요. 그 뒤로는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리에 힘이 붙으면 계단도 예전처럼 오를 수 있고요. 외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갈 수 있고 손자 손녀 학원도 다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내 다리로 움직이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박성민 님도 작은 습관 하나 바꾸신 뒤로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단백질만 드시지 마시고 흡수를 돕는 음식을 함께 드세요. 소화가 편한 단백질을 선택하시고요. 비타민 D를 채우기 위해 햇볕을 꼭 쬐세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지 마세요.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틈틈이 움직이세요. 밤에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잠자리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건새우, 황태, 검은 콩 같은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보시고요. 간단한 다리 운동도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식탁에 단백질 한 가지를 바르게 올려보세요. 계란이든 황태든 건새우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다리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리 힘 회복 동작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로 준비했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저는 30년간 노년 근육 감소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